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그렇게까지 강하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하방의 압력이 좀 느껴지는, 역시나 내려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올라간 종목에 따라 붙어야 될 것인가, 급등한 종목에 우리가 계속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인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면 제가 1월 달 여기 고점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기서는 크게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폭락은 없을 것 같으나 하락의 위험이 있다. 계단식 하락이 내려갈 수 있다. 버티다가 계단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점이긴 하지만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철강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에 철관이 들어가거나 철강이 들어가거나 또는 스틸이라는 단어가 붙거나 그게 어렵다, 그런 거 찾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앞에 포스코만 붙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보시면 지수가 안 가지만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철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미래를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다음 달, 앞으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차트 봐서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포스코 관련주를 보도록 할 텐데, 포스코 같은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포스코가 올라왔을 때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했던 1월을 보시면은 1월 달에 제가 포스코는 사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포스코가 갔다는 것은 낙수 효과, 결국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간다, 결국 철강 관련주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월에는 올라오질 않았었으나 그 이후로 지금 급등하면서 올라가죠. 지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코 엠텍 오늘 올라온 거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 보시게 되면은 그 이후로도 올라오질 않았으나 인터내셔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걸 미리 잡아놓고 이득을 봐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서야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요. 미리 사놓고 팔아내면은 된다.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을 왜 해야 됩니까? 서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조마조마하면서 올라가야만 해.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논리를 가지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사놓으면 편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남들이 달려들 때는 복잡스러운 것, 복잡한 것을 피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코로나의 가장 전형적인 매매가 아닐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 거예요. 여기 사람 많이 몰리잖아요. 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이제 보지 마라, 이런 건 이제 팔아야 될 때지 무슨 사야 될 때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죠. 철강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제품이 들어가는 곳, 역시 밸브, 그리고 철관, 파이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는 이런 기업들 말고도 역시나 광물 자원을 캐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힌트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갈 텐데, 어찌됐든 그런 기업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올라갈 기업들이 많고요. 꼭 철광과 원자재 가격으로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재,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계란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식량난과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탁상, 밥상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식품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관련주를 사려고 보면 어떤가? 지금 농심 보도록 할게요. 그런 관련주를 사려고 하면은 주가가 가지 않고 있고 다시 안 갈 것 같고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 같고 좋은 기업이긴 한데 내가 사면은 바로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더 빨리빨리 수익 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이거 사서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심의 문제인 거지, 이런 기업들, 농심, 뭐 오리온, 농심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심과 오리온, CJ제일제당 등등등 식품 관련주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과, 또 물류가 사재기가 일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마트 관련주라든지 택배 관련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되면 꼬리를 물고 하면서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눈앞만 보려고 하니까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방법은 뉴스를 그냥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 실생활에서 접목시켜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지만 사서 기다리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건 내려가면 더 살 기회인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기분 좋고 올라가면은 더 사진 못했지만 수익이 낮구나 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말은 내려가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은 기업을 잡아놓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기업으로 제가 다
나날도 설명을 해드렸죠. 전자결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도대체가. 더 사면 되잖아요. 내려갈 때 기뻐하세요.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업도 역시나 내려왔다가 다시 가버리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는 매도를 하는 거고 전자결제가 이렇게 각광받게 된다면은 야 결제를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거를 잘못 결제된다든지 또는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보안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이름에 또 시큐리티 붙은 기업들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급등한 종목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은 우리가 부산말로는 정말 천지로 놀려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간 기업이 아니라 올라갈 기업을 보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걸 연습하시려면 제가 계속 방송에서 힌트를 드리니까 그 점을 통해서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차트에 현혹이 되시거나 수급에 현혹이 되시거나 지표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차트 깨끗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면 지수가 내려가면은 더 살 수 있어서 좋고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셔라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시장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고 지수 자체는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하게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일 위험한 주식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약간은 역설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출렁거리거나 변화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역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로 내가 주식을 비중을 50% 유지한다 친다면은 그 비중을 주식에 들어간 것을 괜찮은 기업으로만 잡아놓는다면은 내려갔을 때 더 사도 되고 올라갈 때 득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그게 아니라 혹시나 실적이 안 좋은데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이상 급등주를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내려갈 때 더 사면 안 되는 기업이 되니까 내려가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괜찮게끔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고 내 돈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려가도 괜찮은 종목을 잡아놓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